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특별한 건강식품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특별한 기름, 바로 들기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들기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비밀과 놀라운 효능,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과연 들기름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만능 보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숨겨진 위험을 품고 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들기름 하면 많은 분들이 고소한 향과 함께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들기름은 정말 보약 중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혈관 건강 지킴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해지죠. 심혈관 질환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들기름 속에는 바로 이 혈관 건강에 기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혈관 속을 마치 숙련된 청소부처럼 구석구석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벽에 쌓이는 노폐물을 줄여주고 나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과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들기름이 여러분의 든든한 혈관 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들기름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는 우리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들기름을 섭취하면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잊지 않고 들기름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라 뇌를 위한 스마트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들기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숨쉬고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에는 토코페롤 비타민 E과 리그난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한다면 피부 노화 방지는 물론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세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들기름의 항산화 능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들기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들기름의 단점과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산패 위험입니다. 들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불쾌한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와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소량씩 구매하여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 3주 이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절대 아깝다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산패된 것으로 의심되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신선함이 들기름 섭취의 핵심입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 사용하고 큰 병은 공기가 닿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들기름은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주성분이지만 어쨌든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들기름 한 티스푼만 넣어도 상당한 칼로리가 추가됩니다.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시절보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찌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가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욕심내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가열시 유해 물질 생성 문제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이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아크롤레인이나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처럼 가열하지 않고 사용하는 생으로 드시거나 이미 조리가 끝난 후에 요리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마지막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에 들기름 한 스푼 넣고 간장 조금 넣어 비벼 먹는 들기름 간장밥이 가장 좋은 섭취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온 가열은 금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들기름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만 섭취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들기름의 효능을 더욱 높여줄 환상의 궁합을 가진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이 음식들과 함께라면 들기름의 영양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의 짭짤하고 매콤한 맛에 들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지면 그 풍미가 정말 깊어지고 맛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장 건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되니 김치와 들기름 조합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들기름 한 방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두 번째는 비빔밥입니다. 보통 비빔밥에는 참기름을 많이 넣으시죠? 이제부터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어보세요.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들과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채소의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비빔밥의 들기름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콩나물과의 조합입니다.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콩나물의 풍부한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하고 소화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은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니 전날 과음하셨다면 들기름 콩나물 무침으로 속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구운 감자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먹는 것은 어떠세요? 감자의 담백함에 들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져 풍미가 배가 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도록 도와주어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나 기력이 없을 때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물입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같은 다양한 나물들을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치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지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기름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나물 특유의 쌉쌀한 맛을 중화시켜 더욱 부드럽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물 반찬이 있다면 들기름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들기름을 뿌려 먹으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브로콜리를 들기름에 볶지 않고 반드시 데친 후에 차갑게 식혀 들기름을 뿌려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온 가열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와의 조합도 매우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미음에 섞어 마시고 점심에는 담백한 두부를 구워서 들기름으로 고소하게 무친 반찬으로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해줄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식단이죠? 그렇다면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들깨 자체와 상극인 음식에 대한 정보는 한의학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들기름은 고온 가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전, 볶음 요리 등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방식에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으로 부침개를 부치거나 육류를 볶는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콩기름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고 들기름은 나중에 향을 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게 들기름을 섭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생으로 또는 요리가 끝난 후 첨가해서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기름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들기름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혈관 건강,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올바른 섭취 및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들기름을 적당량 섭취하고 고온에서 가열하는 조리법은 반드시 피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활용해서 들기름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들기름을 밥상 위에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식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들기름을 더욱 현명하게 섭취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